안녕하세요. 비급은행원입니다. 2022년 1월 첫 거래일부터 말도 안 되는 초대형 사건이 발생했는데 임플란트로 유명한 회사죠.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직원이 무려 188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횡령했다는 공지와 함께 곧바로 거래 정지 당해버렸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횡령한 이 직원은 그 돈을 가지고 한 종목에 몰빵으로 투자하는 슈퍼개미 행세를 했어요. 이 시간에는 1월 3일 발생한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봅니다. Let's get it!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가 일주일 전에 업로드했던 동진 세미캠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위에 링크를 터치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보고 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시가총액 2조 원이 넘는 대형주에 속합니다. 임플란트 시장에서 아시아 태평양 1위, 세계 4위 기업인데요. 갑자기 아침부터 횡령 공시가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봤는데 자세히 보니 직원이 횡령한 금액이 무려 1880억 원이었어요. 무려 자기 자본의 92%에 해당하는 자금을 횡령한 건데요. 이후에 또 재밌는 내용이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 내용은 횡령한 그 직원이 그 돈으로 동진 세미캠을 샀다는 아주 센세이셔널한 내용이었어요. 많이 황당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아주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한 게 금액대가 나름 비슷했고요. 공시에 나온 횡령 직원의 성이 동진 세미캠 지분 취득을 공시한 분의 성과 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그 두 인물이 동일인이라는 게 뉴스를 통해 알려졌어요. 일단 제가 동진 세미캠 영상에서 말하긴 했는데 주식으로 자본을 늘려온 투자자는 아닐 거다. 코인 투자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었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렸네요. 횡령해서 주식을 샀을 거라는 건 전혀 일반적인 상상 밖의 범위라서 생각도 못했는데 정답은 횡령이었네요. 이 횡령한 직원이 보니까 D 회사에서 이직했다고 하는데 아마 덴티움인 것 같네요. 그리고 공감이 되는 게 동진 세미캠 공시를 하면서 이름, 나이, 사는 곳까지 다 공개가 됐으면 회사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의심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없었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위 내용은 오스템 임플란트 IR 팀장의 횡령 사건 설명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면 자금 관리를 하고 있던 직원이 횡령을 저질렀고 단독 소행으로 파악이 됐고요. 상장사로는 역대 최대 금액의 횡령이 터진 거라고 합니다. 저는 약간 의문인 게 자금관리 직원이 과연 윗선의 결제 라인을 통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188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개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일단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나오네요.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할 거다. 내부 통제는 문제가 없었지만 너무나 위조를 정밀하게 해버렸다는 거죠. 작년 말일에 횡령 사건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횡령을 저지른 이 씨는 동진 세미캠을 매수한 10월 초부터 약 3개월간 관련 내용을 감추기 위해 계속 위조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검찰에 고소장 제출을 했고 영장 발부 시 모든 계좌가 동결이 가능하다. 이 말은 아직 계좌 동결이 되진 않았다는 뜻일까요? IR 활동도 당분간 중단하고 어느 정도 복구됐을 때 다시 소통을 재개하겠다는 내용이네요. IR 담당자도 참 미칠 일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작은 부서에 있는 직원 한 명의 단독 범행이고요. 범행을 저지른 직원은 10월에 동진 세미캠을 가짜뉴스에 속아 무려 7% 넘게 사버려서 공시까지 하고요. 주가가 하락하니까 120억 원의 손실을 보고 대부분의 물량을 손절했고 그 자금이 아직까지 회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데도 이미 상황이 발생하긴 했는데 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지 계속 이해가 되지 않네요. 시장의 신뢰를 해치고 교란하는 이런 사람들은 맛있는 콩밥을 무기한 먹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 오스템 임플란트 대표가 낸 입장문인데요. 한번 볼까요? 일단 재무팀장의 단독 범행으로 보이고 잡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21년 예상 자기자본의 약 59% 수준이고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재무상태를 심각하게 훼손하지는 않는다. 횡령 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수될 것으로 보여. 재무제표 악화는 일시적이 될 수 있다. 또한 완벽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안내문을 돌렸네요. 일단 여기까지가 1월 3일 월요일까지의 이야기고요. 현재는 경찰이 범인을 체포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횡령범이 어떤 일을 했냐면 주식을 팔고 나서 금을 680억 원어치를 삽니다. 위험자산을 매도하고 안전자산을 매수한 걸까요? 그리고 가족에게 건물을 증여도 하고 건물의 근저당권도 말소합니다. 대출을 상환했다는 뜻이죠. 한 사람의 횡령으로 금융당국과 소액주주들이 칼을 들었는데 일단 금융당국이 회계감리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하네요. 담당 회계범인은 사업보고서를 정말 굉장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소액주주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단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계도 난리가 났는데요. 특히 운용사들이 상당히 피곤해졌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를 높은 비율로 담고 있는 펀드와 ETF들은 운용자산에 크게 손해를 입을 것 같네요. 특히 펀드를 많이 판매하는 은행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이 조금만 들어있어도 판매를 중단하기로 해버렸는데요. 일단 하나은행 한 곳이지만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도 문제되기 시작했는데요. 신용등급 이슈가 터지면서 3천억 원 대출에 대한 상환을 앞당기려는 상황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가진 유동성이 한순간에 말라버리기 때문에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펀드들이 운용 종목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편출해버리면 상당량의 매도 물량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최규혁 회장이 지분을 담보로 1,100억 원의 대출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게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매도 물량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최악의 경우에 회장 지분이 반대 매매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너무 커질 것 같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죠. 일단 횡령으로 인해서 4개의 공시가 발생했는데요. 영상 처음에 보여드린 횡령, 배임 혐의 발생했다는 공시 하나,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올린 이 공시로 인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알리는 공시 하나, 다음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에 따라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 거래가 중지된다는 공시 하나, 그리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기한이 2022년 1월 24일까지라고 알려주는 공시 하나, 이렇게 4개의 공시가 떴습니다. 내용을 종합하면 횡령 발생으로 주식 거래가 일단 15일 정도 정지가 되는데요. 이동안 거래소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계속 상장을 시켜놔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심사를 해야 하냐 아니면 안 해도 되느냐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만약 다행스럽게도 대상으로 결정이 되지 않으면 주식 거래는 재개가 될 텐데요.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버리면 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을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를 결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주식을 거래할 수 없는 거래 정지 기간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참 슬픈 일이네요. 가장 문제되는 게 이게 과연 상장 폐지까지 갈 거냐는 거겠죠. 과연 거래소가 외국인이 지분 45%, 1조 원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권을 휴지로 만들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긴 하는데 횡령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한번 매를 제대로 때려서 시장의 본보기를 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과거에 수조 원을 분식회계한 회사도 개선 기간 주고 거래 재개시킨 적이 있어서 상장 폐지까지는 어려울 거다.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 같고요. 어떻게 되는지 24일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주주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이렇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거 보면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 바구니에 담았다가 한 방에 갈 수 있겠구나. 4개, 5개 바구니에는 나눠서 담아야 개별 종목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하루였어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나오면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관련 내용으로 궁금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궁금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